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만 연습을 하시는 건지 돈이 많으신 건지 주가를 자꾸 비싸게 사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장세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괴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탈출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들 본전 탈출도 꿈도 꾸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결책이 없는가? 아예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요. 미국이 빠진 이유는 역시 다른 건 아니죠. 자산 긴축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돈을 계속 풀어내다가 돈 푸는 거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에서 줄이는 거가 아니라 줄이고 나면 바로 흡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까지 같이 해야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개월 만에 과대 낙폭, 정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떠나가지고 계속 위쪽에서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밀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기는 넘어가기 힘들구나 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굉장히 3050포인트만 넘어가면은 제가 상승세로 약간은 일단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기를 가지를 못해요. 그 말은 결국은 지금 힘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지수는 2900포인트를 다시 또 위험하게 점점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저기가 지지가 안 된다면은 추가 하락 역시나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점을 무너뜨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간다면은 이번에는 아마 2600까지도 밀려 내려가는 약간 일시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큰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매수는 하지 않아야 되고요. 매도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었어요. 현금화는 해라고 할 때 했어야지 지금 한다라고 했을 때 손실이 아마 너무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 클 때 손절하는 것은 손절이 아니라 그거는 손해이고 그건 복구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정말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과 그런 안목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팔고 나면 주식 안 할 겁니까? 또 어떤 걸 살걸요? 그리고 타이밍 잘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타이밍도 엉망으로 들어가실걸요? 그러니까 돈을 또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잃을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들은요, 샀다 팔았다를 자주 안 하면 안 할수록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샀다 팔았다를 자꾸 하려고 해요. 자기가 엄청 실력이 있는 줄 아나 봐요. 자꾸 샀다 팔았다를 하면 할수록 안 좋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다면은 당연히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려고 준비를 하시거나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눈에 보인다면 그걸 사서 모아가는 게 맞겠지만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제가 올해는 괴로울 거라고 이렇게 악담을 이야기하는 걸까?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걸 손절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게 장기로 가져갔을 때 답이 나올까요? 아닐 겁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기업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기업을 사놨다면 상관이 없는데 올라왔을 때 샀던 기업, 올라온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놨다면 역시나 장기로 기다려도 답은 없을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누군가는 정말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도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안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익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도 빨리 깨닫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이 품절주라는 게 특징이겠죠. 일단 오늘도 상한가에 3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한네트가 일단은 품절주입니다. 그리고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올라올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닌데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도 16개나 되고 17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는 없어요. 전부 다 이재명 테마 관련주 그리고 품절주, 약간 적자가 나던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지수가 빠지니까 그래요. 지수가 빠질 때 역시나 과하게 급등했던 위메이드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많이 밀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 뭐 유진 로봇과 같은 기업들,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게임 관련주가 아무래도 이제 펀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하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게임주도요, 올라온 게 밀리는 게 있고요, 올라오지 않았는데 밀린 게 있어요. 올라오지 않았는데 밀렸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이런 건요, 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한네트 역시나 실적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실적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이렇게 봤을 때 한네트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기업이에요.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죠. 거기다가 역시나 우리 흔히 말하는 저 화폐 개혁 관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금리 관련주기도 하고 블록체인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하나하나 고려해 볼 때 지금 올라가는데 이상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네트 같은 경우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키오스크 테마인데 중국 올림픽 맞춰가지고 CBDC 앱 어플리케이션을 시험 버전 출시하겠다라고 해요. 디지털 화폐 관련 그 어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으로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 올라갈 만했느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품절주라서 올라왔습니다. 주식 발행수가 110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이유도 역시나 품절주다. 최근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품절주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올라올 때 지난번에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을 텐데 저기 이상 갈 것인가? 일단 안 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11,000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TS 트릴리온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TS 샴푸 만드는 회사예요. 한때 지하철역이라든지 여기저기서 그 봉제들은 약간 샘플을 엄청나게 나눠줬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통해서 이제 헤어 제품, 피부 안틱 에이징 이런 것들부터 해서 피부 관리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올라온 기업이고요. 회사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기업이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헬스케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역시나 적자가 조금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원재료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또 원가가 올라가면서 적자가 좀 일어나고 있죠. 자, 어찌됐든 이거는 이렇게까지 올라올 기업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셔가지고 탈모 관련주로 올라왔습니다. TS 샴푸가 탈모에 효과가 있는지 몰랐네요. 있다면 저도 써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올라왔는데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올라오다가 저는 말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일이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전고점이죠. 1,500원 라인대에서 저는 매도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위더스 제약입니다. 이때까지 올라오질 못했던 기업이고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던 기업입니다. 제가 제약바이오도 실적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실적 잘 나오고 있죠? 빨간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적자 나지 않은 기업이고요. 굉장히 나쁘지 않게끔 실적을 잘 내면서 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얘도 품절주입니다. 1,3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데 600만 주 정도가 묶여 있으니까 유통 주식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수세가 좀 몰리게 되면은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위더스 제약은 오늘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은 일단 아무래도 요즘 급등 나오고 있는 게 탈모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계 최초 주사형 탈모 치료제 생산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을 했을 때 나도 한번 약간 숟가락 얹어보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올라오는 게 이상한 기업은 아니라서 지금은 18,000원 이상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22,000원대까지도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 내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22,000원까지 간다고 그럼 내가 사야지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면은 그건 제 탓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신규로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 여긴 변동이 있어요. 올라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막 변동을 주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시거나 차트를 좀 보거나 경험이 좀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거는 제가 말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니까 제가 말릴 이유도 없지만 신규로 막 하겠다 실력도 없는데 하겠다라고 한다면 전 적극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지만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는 없어요. 지금도 역시나 지수가 밀리니까 밀리는 상황에 맞게끔 잡주가 올라오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 어제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6천억이 코스피 지수를 산 건 아니에요. 이 6천억이라고 하는 자금은
대부분 현대글로비스, 블록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지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만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계속해서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같으시다면은 대응 전략 잘 짜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